네, 그러면 우리 덕윤리 간단하게 한번 복습해볼까요? 자, 여기 라운드 1, 2, 3가 있는데요. 여기서 덕윤리의 특징에 더 가까운 거, 덕윤리가 훨씬 중요시 여긴 거, 그게 뭔지 한번 골라봅시다. 우리 3개니까 하나에 2초씩 6초면 되겠죠? 6, 5, 4, 3, 2, 1, 땡! 네, 다 맞췄나요? 행위자, 구체적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는 거, 그리고 공동체를 더 중요시 여기는 거, 이렇게 3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였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중요하게 들어갔던 이 행위자라면 행위자의 성품이 뭔지, 그 행위자가 가져야 되는 덕성은 어떤 게 있는지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는 조금 이따 과제 확인하면서 중용 내용으로 살펴볼 거예요. 우리 행위보다는 행위자가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평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죠. 윤리적으로 옳고 선한 결정을 하려면 유덕한 품성을 길러야 한다고 보았어요. 그리고 그 품성은 우리가 뭐를 통해? 그렇죠. 습관을 통해서 내면화해야 된다고 봤죠. 그래서 특정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도덕적인 인격 모델을 통해서 덕스러운 사람이 할 법한 행위를 해야 돼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라운드 2로 넘어가면요. 보편적인 도덕 원리, 예를 들어서 공리주의에서는 그렇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리고 칸트는 정원 명령. 그죠? 그런 명령에 따라야 돼.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를 해야 돼. 라는 그런 원리에 따라서 행위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 구체적 상황이 이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 누구에 대한 건지, 이런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지, 여기서는 당연히 구체적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야겠죠.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그 트롤리 딜레마였을 경우에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만약에 내 가족이라면 또는 그 혼자 가고 있는 그 사람이 임산부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죠? 그런 자연스러운 우리가 느끼는 감정, 동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면서 인간관계 같은 거요. 우리 그런 것들은 이전에 생각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런 거에 조금 더 주목하면서 우리 자연스러운 타고 태어난 동기를 조금 더 강조하게 됩니다. 라운드 3로 넘어오면요. 선생님이 요 맥킨타이어의 덕윤리에 대한 내용만 한 그때 거의 10분 정도 가까이 설명을 했었죠. 이 지문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돼 라고 선생님 좀 축구 이야기도 해주고 또 선생님이 속해 있는 공동체, 학교, 집, 대한민국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공동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또 행위보다는 행위자를 중요시 여기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져야 하는 요런 덕성을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것들은 사실 공동체에서 훨씬 더 중요시하죠. 우리가 자연스러운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려면 그 공동체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용기나 진실성 등등 이런 덕목은 사실 그 공동체의 특성에서 벗어나서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관습,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은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근대 윤리에서 칸트와 공리주의가 개인에 대한 집중을 더 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역사적인 배경만 보더라도 시민혁명 일어났고요. 그리고 시장 경제에서는 자유주의가 굉장히 크게 그 바람이 불죠.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옵니다. 도시로 오고 그 원래 있었던 그 마을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개인의 권리, 개인의 자유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게 되죠. 민주사회로 들어오면서 더욱더 그렇고요. 이전에는 워낙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발전되는 측면도 있는 반면에 공동체에서 강조하는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역사, 전통 이러한 것들이 이전보다는 조금 무시되게 조금 경시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현대 덕윤리에서는 그거를 강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관점은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나, 관계되어 있는 나,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연고되어 있는 나. 그리고 서사는 선생님 뭐라 했어요? 서정시 아니고 서사갈래 같은 거는 이야기라고 했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야기 속의 주인이에요. 그죠? 근데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영화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 영화의 배경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영화에 나오는 나 외에 관계된 인물 무시할 수 없고요. 등장 배경, 한국, 2020년. 지금 두호고등학교 학생이지만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이런 배경을 무시할 수 없죠. 내가 속해 있는 역사, 공동체를요. 그러한 것들을 강조하는 자아관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선생님으로 치면 나의 이야기, 이 이야기들,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있죠. 그 속에 공동체들. 선생님 여기만 하더라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공동체가 있죠. 요때는 대구였고, 요때는 청주였고, 요때는 세종이었고, 살던 동네 다르고요. 지금은 너무 예쁜 바다가 있는, 여러분들이 있는 포항이고요. 그런 서사적 자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과제 한번 빠르게 확인해 보면요. 일단 중용의 특징을 물어보고 있네요. 근데 올바르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로 중용이 뭔지 알아야겠고, 두 번째로는 올바르지 않은 것을 그러면은 체크하는 걸 우리가 문제에서 파악해야겠죠. 여기 되게 간단히 적어놨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맞췄더라고요. 대부분. 사실 2번밖에 아직 못 보긴 했는데, 이게 수업이 선생님 좀 맞추려고 했는데, 뭐 월화 이렇게 들은 친구도 있고, 목금 이렇게 들은 친구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날짜 차이가 좀 나서 과제를 한꺼번에 볼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긴 하네요. 그래도 남은 반 친구들도 다 잘 풀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이거 풀고 왔을 테니까 확인하면요. 중용은 일단 모자라지도 지나치지도 않은 중간에 적절한 행위와 감정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그러한 품성 상태죠. 내가 적절한 행위를 취할 수 있는, 감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중간, 그 중간을 취할 수 있는 품성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여기 일단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품성 상태에 요거는 올바른 거니까 여기 정답에서 묻는 게 아니네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부터 볼까요? 모든 행위와 감정에 있다. 요거 맞나요? 여러분? 맞나요? 우리 적절한 바람이라는 게 있나요? 아주 극단적인 예로는 적절한 살인이라는 행위가 있나요? 없죠. 우리 파렴치한 행위도 한 그 정도면은 뭐 적절하지. 이럴 수 있나요? 없죠. 모든 행위라는 말이 틀립니다. 요거 함정으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니까 만약에 덕윤리 문제가 단독으로 나온다면 요거 문제가 나올 확률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두세요. 악한 행위나 악한 감정이 있다면 여기에는 중용이 당연히 없겠죠. 정답은 첫 번째입니다. 그럼 나머지도 차근차근 볼까요? 우리 습관을 통해 형성된다. 요거는 요 마지막 도덕적, 품성적 덕 나오는 부분이랑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도 연결되네요. 이렇게 보면 일단 지성적 덕과 또 무슨 덕 있다 했어요. 그렇죠. 여기는 도덕적, 품성적 덕 똑같은 말이에요. 이따군 지성적 덕의 예로 선생님이 실천지라고 줄였을게요. 실천지가 있었고 품성적, 도덕적 덕으로 중용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용기, 절제 이런 것들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뭐를 통해? 그렇죠. 교육을 통해 가능하고 요거는 그렇죠. 습관을 통해 가능하다. 요거는 의지의 영역이라 한다면 요거는 지식의 영역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용기 있는 게 무엇인지 알려면 일단 알아야겠죠. 예를 들어 요게 이제 윤리 참 예시도 이렇게 멋있는 걸 듭니다. 보면 역시 대단하신 분들 많아요. 여기 지금 돈키호테가 전쟁이 있는 상황인데요. 적군에 여기 이렇게 풍차 같은 게 있어요. 엄청나게 크죠. 요거를 칼을 빼들고 진격하는 장면이에요. 어떤가요? 용기 있나요?
무모하죠. 그죠? 그러면 여기 뭐야? 왜 이렇게 무서워하고 지금 도망가려고 하는 이분은요? 비겁하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한 건지,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한 행위고 내가 적절한 감정을 취할 수 있는 건지 우리가 일단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알아야겠죠. 그거를 알려주는 게 실천지입니다. 선생님 실천지 뜻이 뭐라고 했죠? 그렇지. 중용이 무엇인지 아는 거. 쉽게 말하면 덕이 무엇인지 아는 거. 아니까 실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알고 사실 알고 실천도 가능. 연애에 대한 실천지가 있는 사람은요. 실제로 연애도 연애 갈등 상황 싸웠을 때 이렇게 풀어야 된다 아는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실천지가 있는 사람은. 어떤 건지 알겠죠? 요거 사실 선생님이 맨 첫 시간에 윤리의미 설명할 때 얘기했었어요. 실천적 지혜 필요하고요. 습관 통해 형성되죠. 여기 중용 그렇고요. 도덕적 품성적 덕이고요. 한 개만 남았네요. 우리 이 용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0부터 10까지 중에 용기 정확히 딱 5인가요? 여러분들의 행위와 여러분들의 감정은 정확히 적절하게 해라고 했을 때 딱 그 중간 평균 우리 숫자 평균 내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불가능하죠. 요거 그리고 굳이 따져본다면 용기만 하더라도 무모에 조금 더 가깝죠. 비겁한 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산술적 평균은 아닙니다. 정답은 첫 번째 얘기예요. 다들 잘 풀어줬죠? 그러면 이제 덕윤리까지 우리 중요한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마무리하고요. 우리 새로 생긴 도덕과학적 접근, 요건 내용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